이제 강의 중간에 다시 또 시커멓게 돼가지고 뭐 그 F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죠. 뭐 어떻게 되는지. 저는 원인을 대강 알았습니다. 이제 밤에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켜놓고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F 값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바디에는 문제가 없고 렌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렌즈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렌즈가 그걸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을 맞춰주잖아요. 빠르게.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얘가 뭔지 모르는 것에 의해서 그냥 멈춰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도가 확 떨어지면서 이제 그 뭐죠? 초점이 안 맞은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오늘도 이제 켜놓고 이 왔다 갔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것을 제가 따라오다가 나중에 이제 힘에 겨워서 스톱하는지 어쩌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수리 기사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왜 그러는지 그래서 갖다 맡기기 전에 제가 확실한 증상을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보내려고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악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있어서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다. 문재인 조국 친문 세력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윤석열 패거리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윤석열 패거리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문재인 조국 포함한 친문 세력들이죠. 노영민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임종석 노영민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정치적, 역사적,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문재인 조국도 마찬가지고요. 친문 세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민주당을 칭찬한다. 그러나 한겨레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박찬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데 동의키로 했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잘한 거죠.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근데 진성준이 강력하게 유예하지 말고 내년 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박찬대가 이렇게 얘기했고 아마 이것은 뭐 당연히 박찬대가 결정했다기보다는 이재명이 그렇게 하기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고가 다 됐을 거고 그래서 아마 최고위원들 간에도 합의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성준이는 그 정책위 의장인데 정책위 의장은 사실 모든 당의 정치와 정책에 관해서 정책이 곧 정치고 정치가 곧 정책입니다. 독일어에서 폴리틱이라는 말은 정치란 말도 있고 정책이란 말도 동일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폴리틱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가 곧 정책이고 정책이 곧 정치입니다. 그래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지금 가상자산 즉 크립토 스페이스가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내가 좀 아니 민주당이 이렇게 세상을 모르는가? 진성준이란 사람이 이렇게 무능한가?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2년 유예하라는 것은 그냥 과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도를 정비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2년 유예하는 대신 그동안 2년 동안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예하는 동안에 왜 안 했냔 말이야. 하려면 지금 이건 세 번째 유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년간 유예를 했어요. 2번이나 2년씩 2번. 지금 이것도 6년 유예하는 셈이 되는데 그거를 과세를 할 만큼 이 크립토 산업, 크립토 스페이스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 2년 동안 뭘 정비해야 되는지를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한겨레 신문을 비판하는 이유는
사설로 이놈들이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해야 되는, 2년 유예한다는, 감세만 협치하는 여야, 이런 식으로 비판했어요, 민주당을. 이 한겨레 신문은 진짜 기레기들의 세계인 것 같아요. 어떤 땐 좋은 이 기사를 막 써요, 한겨레 보면. 그런데 이런 멍청한 기자들이 우선 멍청해요. 지금 크립토 스페이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보도도 안 하고, 뭘 몰라, 얘네들이. 그럼 감세한다고, 그거 세금 안 내겠다고 지금 이러고 사설에서 떠드는 거야. 어떤 놈이 사설을 썼는지 모르지만, 좀 취재를 해, 좀 취재를. 검찰이 불러주는 것만 받아 쓰지 말고, 이놈들아. 한겨레 기자들도 역시 기레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심한 것들이야, 이게. 어제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조선소죠. 우리나라 군함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잠수함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대우조선해양이 운영하는 호텔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묵으면서 내가 강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계 조선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대강 알고 얘기해야지.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컨설팅 자문한다고 와서 떠드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절대 안 돼. 내가 인사조직 분야를 하더라도 다 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계적인 동향,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선업에서 이런 걸 다 머릿속에 간직하고 간단 말이죠. 내가 인천국제공항을 컨설팅 할 때도 세계적인 공항들이, 인천공항만한 그런 세계적인 공항들이 도대체 언제 생겨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런 걸 대강 다 안단 말이에요. 나리타 공항서부터 저기 옛날 오래전에 된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까지 그런 걸 대강 조사해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를 알고 가서 하지. 모르고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가상자산 업계, 크립토 업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한심하다는 거야. 우리 정부가 하는 꼬라지가. 그래서 나는 민주당을 칭찬하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야. 아무도 안 하니까 이게. 공무원들은 정치인들이 시키지 않는 일은 안 합니다. 자기가 막 발굴해가지고 창조적으로 어떤 일을 공무원들은 해내질 못해요. 그래서 이 크립토 스페이스가 국제적인 트렌드와 비교해서 한국의 크립토 업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라는 거예요. 우선 파악을 해야 돼. 사태 파악을 해야지. 이게 내 진성준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게. 거래소 업계의 관피아의 로비에 의해 이루어진 독과점 형태를 바로잡아야 된다. 독과점이야, 지금. 한 거래소가 7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어, 지금. 70%가 뭐야? 독점 상태. 왜냐하면 관피아를 다 자기네 회사로 끌어들여다가 거기다가 다 하게 만들어서.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업비트 대표가 업계 사람들 모인다고 그래서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 금감원장이라는 놈이 저 검사 출신 아니야? 이복현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복현이 딱 와가지고 있는데 업비트 사장 보고 여기 와 있어요? 자기네끼리는 다 아는 거야. 맨날 골프 치고 밥 먹고 자기네들끼리 다 알고 있는 거야,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로비에 의해서 이게 독점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무슨 이 업계의 서비스가 제대로 생기겠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형 외국계 거래소가 원화 거래소, 우리나라 지금 원화 거래소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대주주가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2년 동안 탈법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어요. 누가? 금감원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 FIU라고 그래 그걸 그 기니까 금융정보분석원 FIU 얘네들이 신고를 하는 건데 신고하면 되는 거거든. 뭐 범법자가 있다거나 뭐 그렇지 않는 한 그것도 신고를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질 않아 2년째. 그래서 그 원화거래소에서 디파이가 뒤에서 뭔지 얘기할게요. 디파이로 그 미국 투자회사에 넣어서 거기서 이제 이문을 취득하는 방식인데 디파이가 그 회사가 FTX와 또 관련이 있어서 FTX라는 거래소가 파산함으로써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투자자들도 손해를 좀 보게 됐죠. 그래서 그 손해를 다 갚아주고 그 한국계 원화거래소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다 했어. 근데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누가? 금융정보분석원인가? 금감원인가? 금융위에서. 안 받아주고 있어 2년째.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지금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그게 뭐야. 내가 이거 얘기를 듣고 아유 진짜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개판인 거야. 이거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암호화폐를 손대지 못하도록 위협하지 말고 실용적 활용을 위한 연구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빨리 조성해라 말이야. 정치인들이. 크립토 산업이 궤도에 오르는 것을 감안해서 크립토 선진국처럼 시중은행에도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시중은행에서도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암호화폐를 무슨 마약처럼 생각을 해 이놈들이. 내가 아주 답답해서 하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투자회사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증권회사나 뭐 이런 데다가 그 우리 투자회사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를 은행에다 허용해도 되고 증권회사에다 허용해도 되고 투자신탁회사 같은 데다도 허용해도 되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빨리 판매하도록. 지금 하나하나 그 비트코인을 사러 들어가려면 복잡해요. 이게 절차가. 은행을 하나 정해야 되고 은행 정하면 그 회사에 가서 계정을 터야 되고 자기 지갑을 만들어야 되고 지갑은 또 언제 털릴지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절절 매고 있고 그러니까 또 그 콜드 월렛을 사가지고 또 뭐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현물 ETF만은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 미국은 다 그 투자 회사들한테 그 ETF를 그 판매하도록 허용을 다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로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 사기 위해서 거기다 넣잖아. 나이 든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하나하나 자기가 그걸 거래를 하려면 복잡해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ETF 허용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 다 하나만 해줄 수 없으니까 투자 회사들 신청하는 회사들 거의 다 해줬다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그 자본이 그 투자 회사로 비트코인을 위해서 지금 자금이 모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것도 빨리 하도록 정치권이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서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진성준이 이놈도. 크립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암호화폐 가상자산이란 말도 암호화폐가 딱 맞는 거예요. 그게. 가상자산이라고 썼으니까 내가 그냥 쓰는 건데 하여튼 좌지간 가상자산 TF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크립토 선진국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를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과세를 해야지 이놈들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판매 중인 나라는 미국, 호주,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해요. 아마 곧 이 영국계에서 주로 하는데 네덜란드는 아마 이더리움 ETF도 현물 ETF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현물 ETF만 해도 돼요. 선물 같은 건 아직 멀었고. 그러니까 현물 ETF라도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강의도
좀 진성준이가 듣고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해요. 정책위 산하에 이게 분과가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분과 그 책임자들을 쫙서 연구하도록 하고 좀 그렇게 하라고. 아유. 모든 국민이, 이건 내 생각인데, 모든 국민이 크립토에 친숙해지도록 해서 비트코인 등 주요 크립토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지? 전 국민이 조금씩이라도 비트코인을 또는 주요 뭐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이런 주요 또는 뭐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이런 거라도 테더 같이 스테이블 코인도 좀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선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한국에는 찌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난 참, 아휴. 이게 가상자산 과세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도록. 지금 이 분야뿐만 아니야. 교육도 개판이지. 이 종교 개판이지. 사법부 개판이지. 뭐 하나 정상인 게 없어, 정상인 게. 검찰은 뭐 옛날부터 범죄 조직이고, 언론 개판이지.